토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편의 장비, 심지어 성능까지 대폭 향상이 됐거든요. 특히 토요타만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잠시만요. 전기 모터가 요즘 완속 충전기 많아졌잖아요. 이런 환경이라면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여기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자, 5세대 프리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출력 부분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1.8L에서 2L로 향상이 됐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출력은 152마력입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가 추가돼서 총 196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4세대 프리우스도 밸런스 부분은 충분했지만 순수한 출력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가속감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120마력대의 그 출력,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좀 차로 추월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5세대 프리우스는 힘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5초면 도달을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제 체감 성능은 더 짧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데 조금은 터보렉이 있고 이 때문에 조금은 느린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초반부터 바로바로 밀어주기 때문에 가속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호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엔진과 함께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토요타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허가 이제 풀리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나라 제조업체에서 이제 토요타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양산해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구성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신뢰성 부분은 다른 업체가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5세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무게가 공차 중량이 1605kg으로 하이브리드보다 160kg 정도 무겁긴 하지만 이 모터 자체가 커졌거든요. 근데 이 모터가 엔진보다 토크가 더 좋습니다. 엔진이 발휘해주는 토크가 19kgm 정도인데 이 모터가 발휘해주는 토크가 21kgm에 달해요. 그 결과 모터와 엔진의 합산 출력은 223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6초입니다. 누구와 다르게 6초대. 대단한 성능이죠.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답게 이 배터리 EV 모드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 게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거든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전기 배터리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좀 더 강한 출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는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모드이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EV 모드도 마련이 됐습니다. EV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을 돌리지 않아요.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순수하게 전기만 사용해서 달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련된 게 홀드 차지 모드인데요. 홀드 차지 모드에서는 현재 배터리 용량을 유지하면서 마치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그 모드입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주행 성능을 발휘해주면서도 연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표시 시스템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 연비 따로, 휘발유 연비 따로 표시되거든요. 이 차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가솔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연비가 무려 리터당 19.4km에 달합니다.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도 한 7%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사실 공인 연비는 4세대보다는 조금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6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전기 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율도 30% 이상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서봐, 연비 어떻게 나왔어? 이야, 이거 26 정말 진짜 이거 대단한 수치인데요? 저는 7.2입니다. 7.2. 그거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1kW 시당 7.2km예요. 저는 가평에서 춘천까지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았습니다. 순수 배터리만으로 이동을 했고요. 무려 1kW 시당 7.2km라는 어마어마한 연비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13.6kW시니까 그냥 단순 대입을 해도 배터리 가득 채우면 90km 넘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전기차, 친환경차 탈 때마다 인용하는 자료가 있죠. 하루 평균 대한민국 자동차 주행거리가 26km밖에 안 돼요.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26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출퇴근 정도는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충분하다는 점이에요. 이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안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성능도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높았고 연비는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잘 달리는지 한번 무지막지한 와인딩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하. 자, 우선 이 차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자면 일단 4세대 모델 대비해서 이 5세대 모델은 굉장히 좀 기본기가 탄탄해졌다는 점이거든.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뭐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이 기본 베이스 모델 자체가 좀 탄탄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달리는지도 한번 좀 보자고. 에이 뭐 그러면 196마력이 뭐. 자, 기본적으로 일단 4세대 모델은 뭐 이게 와인딩 코스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잘 달리고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이 5세대 모델로 가서는 여기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일단 가속 느낌 훨씬 더 잘 나간다, 호쾌하게 나간다, 속도 붙는 것도 굉장히 잘 올라간다고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코너를 돌아 나가는 순간 이 스티어링 반응에 따라서 차 전후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요 밸런스, 확실히 토요타가 왜 이런 GR 모델 그리고 모터스포츠 쪽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 어떻게 달리고 싶어 하는지를 이 프리우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5세대 모델이 4세대 모델 대비 샤시 강성 자체도 좋아졌고, 그뿐만 아니라 뭐 하체 세팅 쪽에 좀 많이 건드렸다고 해요. 일단 뭐 서스펜션 위치도 조금 조정이 됐고, 쇼 업서버의 감쇄력 같은 것도 이전 세대 모델 대비 훨씬 더 최적화를 이뤄내서 코너링만큼은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놀란 게 코너를 돌 때 뒷바퀴 따라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번에 그 부분이 정말로 좋아졌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둘 다 이제 타이어 너비가 195mm 밖에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런스와 그립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는 확실히 이 아키오 회장님이 어떤 차를 만들고 싶었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4세대 모델 대비해서 서스펜션 쪽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단단하다고 느끼는데 아마 젊은 소비자라면은 더 좋아할 것 같아. 좀 더, 내 차는 좀 더 스포티하다. 과거의 그런 좀 못생기고 필도 막 15인치 이런 경차를 그렇죠. 달려가지고 별 볼 일 없고, 승차감도 뭐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보다 확실한 성격을 갖춰서 좀 더 스포티한 프리우스, 이제 친환경 차도 잘 달릴 수 있다, 이걸 확실히 잘 보여주는 차가 이번 5세대 모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좋아졌고, 여기에 브레이크 느낌도 이제 이질감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들고 그 탱탱볼 밟는 느낌,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는 느껴지지 전혀 않고 없죠. 확실히 이런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우스 좀 이미지 좀 바꿔야 되겠다는 토요타의 의지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긴 해요. 확실히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이 프리우스가 이런 와인딩 사실 이런 속도로 주파하는 게 상상이 안 되던 모델이었어요. 저평가를 많이 받았었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펀드라이빙까지 가능해졌죠. 이 정도면은 펀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차가
기본적으로 연비도 잘 나온다, 이런 면에서 확실히 도요타가 차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이 정도가 되니까 된다는 거야. 그쵸.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여기서 얼마나 더 잘 달릴지가 되게 궁금한데? 가보시죠. 지금 어떠신가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죠? 어. 방금은 엔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 전기 모드로만 방금 이 정도의 가속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거네. 그렇죠. 방금 그냥 가속 페달에 발 좀 얹었을 뿐인데 금방 60이잖아요. 그 정도 모드고 이제 엔진이 들어오면은 이런 소리와 이런 가속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무게 중심 자체도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좋아졌어요. 이전 세대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트렁크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배터리 위치가 뒷좌석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전보다 배터리 위치가 한참 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오르막인데도 속도가 잘 붙잖아요. 확실히 힘은 예. 나가는 거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확실히 인정. 달라요. 다 많이 달라. 처음에는 20마력 차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는데 그런 거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토크 부분도 그러고 차량의 발진 가속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EV 모드만으로 이 와인딩을 돌아볼까요? 물론 엔진이 함께 힘을 내줄 때랑 비교를 하면은 초반 가속이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와인딩 코스를 지날 때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속도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충분히 그 속도까지 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속도가 잘 붙는다. 잘 붙어요. 전기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잘 붙습니다. 속도 상승이 확실히 빠르네. 기대한 것보다 좋죠. 훨씬 기대한 것보다는 진짜 그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와인딩 타실 때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EV 모드로 한번 달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이 모터가 강한 성능을 내주니까 와인딩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 그 중에서도 뭐 고속도로 주행 이럴 때도 EV 모드로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까 출퇴근길에 EV 모드로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EV 모드로 다니면서 심지어 고속도로 위에서도 앞차 추월하고 뭐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일상주행 대부분에서는 EV 모드만으로도 크게 성능에 갈증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충전만 잘 갖춰진 그런 환경이라면 이 프리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강점은 정말로 좀 강력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EV 모드로 달리는 건 진짜 빠른데? 네, 가속이 좀 느리지 한 번 속도만 붙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코너에서도 와. 뒷바퀴 따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다. 그치? 와인딩 이렇게 잘 타는 편이 아닌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좌우로 하중 이동할 때 뒤가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정말로 많이 달라진 이번 프리우스 와인딩 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했는데 정말로 잘 달리고 연비까지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오는 동안에 시내 주행 연비까지도 함께 측정을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리터당 22km 이상을 찍어줬습니다. 여기에 전기모터 이용량 그 평균 수치도 80% 이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로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정말로 잘 조합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얼마 나왔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내 주행 연비 리터당 20km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왔네? 좀 짧죠? 근데 여기서도 비밀이 있어요. 사실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13.6kWh나 되잖아요. 사실 시내 구간에서 진짜 배터리 무한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내 주행을 할 때 EV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되지도 않고 방전되지도 않는 거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상태에서 주행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 차이가 한 10% 내외로 났죠.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EV 모드만으로도 연비를 측정했는데
아까 고속도로에서는 7.2km가 나왔다 그랬죠. 이번엔 무려 8.4km가 나왔습니다. 어지간한 전기차보다는 잘 나오긴 하네, 그래도. 진짜 최고예요. 자, 하지만 이 차는 더 무겁고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223마력 넣어줬잖아요. 제로백 6.6초 넣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차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의 성격의 변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 30대 소비자 그리고 많은 대가족보다는 좀 소가족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좀 갖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엔 정말 잘 달리기 때문에 토요타가 추구하는 그 드라이빙 즐거움을 조금 찾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잘 맞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 자신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자동차예요. 저희 집에 완속 충전기 있고요. 집에서 회사까지 한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왕복 50km죠. 그리고 가끔씩 와인딩 같이 재미있는 구간도 달려보고 싶단 말이죠. 진짜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자동차예요. 저 같은 분이라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성격이 다른 두 차를 함께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신화섭이었습니다.